거리에 먹을 시체들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울 힘도 없던 어린 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쉬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가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고기 냄새였다. 얼마 만에 먹는 고기인지 어머니와 나는 그 뜨거운 고기탕을 목구멍이 찢어지도록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오랜만에 먹은 식사에 무척이나 기뻤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우리는 굶주림에 고통받아야만 했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만 같은 시간이 지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점을 잃은 눈으로 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도 동생처럼 잡아먹히게 될 것을. 1600년대 중반, 태양열이 감소하여 지구의 온도가 약 1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른바 소빙하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 강남 지역에서 감귤이 모두 얼어붙어 감귤 농장이 망하는가 하면 강한 추위에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다 얼어 죽는 등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조선 또한 농경국가로 기후에 의존해야만 했기에 유례없는 참혹한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나긴 가뭄이 지속되어 6월이 다 되어도 비가 한번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내리라는 비는 안 오고 느닷없이 굵은 우박이 쏟아져 곡식들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심지어 4살짜리 아이와 가축들이 떨어지는 우박에 맞아 죽는 일까지 발생했죠. 그나마 6월이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멈추지 않고 휘몰아쳤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조선 팔도를 덮쳤고 그 물난리통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름부터 시작된 초대형 태풍이 가을까지 지속되며 조선 전국을 휩쓸어 버립니다. 연거푸 재앙으로 먹을 것도 사라지니 면역력이 낮아진 사람과 가축들 사이에서 전염병까지 돌게 됩니다. 이처럼 1670년 한 해 동안 냉해, 가뭄, 수해, 풍해, 병충해 등으로 조선 전국이 대흉작이 나버린 전대미문의 사태였죠. 이렇게 2년간 조선을 아주 개박살내버릴 경신대기근이 시작됩니다. 먹을 게 없자 백성들은 유랑자가 되어 살던 곳을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리엔 굶어 죽은 시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굶주림에 미쳐가 끔찍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남의 옷을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 죽은 시체의 옷을 벗겨 입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죽은 시체의 살점을 뜯어먹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었죠. 찢어질 듯한 굶주림 앞에선 인륜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살기 위해 어린 자식들을 강물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들을 죽이고 삶아먹는 식인 행위마저 벌어졌습니다. 전염병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때 죽은 이들만 무려 조선 인구 약 1000만 명 중 100만 명에 달하였죠. 기록은 이렇지만 사실 보고되지 않은 이들도 포함하면 더욱 참혹했을 것이라 추측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신대기근까지 들이닥쳤으니 이때 조선은 그야말로 대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그래도 조선 정부에선 이 끔찍한 대기근에 피해받는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진율소를 만들어 죽을 배분했습니다. 과거부터도 그럴 때면 굶주린 모든 이들이 그 죽을 먹고자 죽자고 달려들어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그 죽을 못 먹은 사람들이 한탄하며 국물도 없다라고 한 말이 여기서 유래되기도 했죠. 또한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덜 걷는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20여 년 뒤 숙종 시기 약 140만 명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경신대기근보다 훨씬 참혹한 을병대기근이 들이닥치게 되고 조선 정부의 노력은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버텨야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작은 손짓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인간의 모습이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